네,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장이 어려워서 굉장히 또 이슈를 선별하는데 어렵기도 했었는데요. 이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SL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좀 길어질 거다라고 해서 사실 걱정도 큰데요. 하반기 들어서 시장이 하루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2,800을 뭔가 찍먹하듯이 맛보고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코스피 내려오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키워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2,0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상승 종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간밤에 미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해서 트럼프 리스크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시장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방어주를 차근차근 모아야 하는지 아니면 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차영주 위원님부터요. 예, 일단 뭐 오늘 비가 제가 잠깐 밖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뭐 특이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했다라면 이러한 비가 간혹 내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좀 급작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해가 쨍쨍한 날이 더 많았었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살짝 오는 정도, 그러니까 비가 뭐 너무 심하다, 이거 못 걸어 나갈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올림픽대교를 타고 오는데 50km 이상 못 밟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이 안 보여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기를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기관들이 수익률을 확정을 한 상태, 반기 수익률을 확정한 상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대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확인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이 하루 휴장하죠. 한나절은 또 반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플레이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장이 왜 빠지느냐?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 중심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오히려 그동안에 못 올라왔었던 것들 중심으로 낙폭이 더 커지는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제부터 이제 제가 아침 개장 때부터 말씀드렸던 실리콘투를 필두로 한 몇몇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일단 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보였던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차익 매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아직까지에 대한 좀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이번 주는 변동성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일단 이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기고 나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현재 이익을 챙긴다라는 것은 행복한 고민이지 내가 안타까운 고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올라지도 못했는데 밀린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변동성 장세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대비 잘 해야겠죠. 장마철이기 때문에 미리 우산 챙기고 장화 신고 이런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미리 볼만한 종목으로 대비를 잘하면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에는 위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왔다면 주도 업종군을 이용해서 1분기, 2분기 정말 좋은 성과를 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주도 업종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분할 매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현재 계좌에 현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가장 많을 법한 지금 투자자분들의 유형은 최근의 조정에 너무 덥석덥석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내내 그들의 조정이 굉장히 얕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에 너무 익숙해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여기가 좀 저점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매매를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지금 트럼프 이슈가 지금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의 방향성을 우리는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과도한 하락에 따른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K국장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모두 좀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얘기 주신 것 같아요. 매수할 수 있는 섹터에서는 적절하게 기회로 삼아서 담아보기도 하고 또 이익을 챙길 구간에서는 챙겨가고 또 무엇보다 실적 발표 우리 앞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기점으로 종목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테마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먼저 5위부터 이슈 체크해 볼게요. 애플이 신형 에어팟에 카메라를 장착한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어폰, 이 에어팟에 카메라가 들어간다?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나 뭐 OLED 관련주, 사실 이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나오게 될 아이폰 16부터 해서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들까지 같이 좀 묶어서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오랜만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피롭틱스부터 해서 일부 종목들이요. 자, 그러면 이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카메라 모듈, 뭐 스마트폰 관련주, OLED까지 좀 담아볼 수 있는지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전 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있죠.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애플이 뭘 하겠다라는 뉴스에 정확히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얼마나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습니까? 사라졌죠. 애플이 XR 기기 나온다고 3년 전부터 외치다가 나왔습니다만 인기 못 끌었죠. 자, 아이팟에 지금 저게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라는 지금 제가 기사를 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나와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애플에 관련된 것은 저는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무엇을 나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애플이 여러분들 제가 좀 장황합니다만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게 된다면 일주일 전부터 매장에 다 깔릴 겁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 판매된다면 매장 직원들이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일주일 전부터 최소한 이 제품을 손으로 만지고 다 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된 적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저는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단 애플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애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LG 노텍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LG 노텍 아침 개장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22만 원 빠질 때 그때 이제 애플에 대한 판매 대수 때문에 밀렸을 때 온디바이스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 지금 현재 20%씩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제 애플에 대한 주가가 올랐고 이거는 뭐 때문에 올랐다? 아이팟이 아니라 이것은 온디바이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 무조건 올라가면 장땡이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고 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온디바이스 AI의 모멘텀이 꺾이면 애플을 팔아야죠. 단 아이팟을 모멘텀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게 안 나타난다면 이게 또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여전히 애플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덜 오른 측면에 있는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IT 팁스터 이러한 사람들이 X 같은 뭐 계정에 올려서 렌더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펙을 좀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제품 하나 나온다 이런 이슈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온디바이스 AI가 확실히 스마트폰도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이런 또 하나의 호재이기도 합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쪽 섹터가 사실 크기도 해서요. OLED도 있고 앞서 저희 유리기판 쪽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오름폭 많이 반납이 되긴 했지만 어제 이제 HBM이 쉬니까 CXL이 움직이고 물론 하루 만에 이제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유리기판 움직이고 이럴 때는 이런 반도체주 안에서 순환매 도는 섹터를 잡아도 되는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굳이 좀 따져보자면 유리기판과 CXL 어디 이제 나온 CXL 관련한 대다수의 어떤 뉴스는요. 개발 중 개발을 할 것이다. 개발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 유리기판은 CXL보다는 조금은 더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C를 좀 뽑을 수밖에 없는데 SKC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SKC는 유리기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어본 기업은 아닙니다. 동박 관련해서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상황. 그럼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SKC와 같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먼저 보여줬죠. 이것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본업에서의 회복세, 본업에서의 개선세까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대체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복잡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도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그동안의 주도주가 힘이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럴 때일수록 저는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것보다는 대형주 안에서 힌트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삼성전기가 지금의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밀려있는 그리고 매물 소화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리기판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셌던 중소형주를 보셨다면 하반기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의원님은 LG이노텍 앞서 애플과 함께 흐름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기 얘기해 주셨어요. 네.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대장주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긴 관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봐야 하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언팩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거든요. 이번에 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다라고 하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와 전략 궁금한 게 갤럭시 폴더블 폰도 나오지만 이번에 링에 대한 관심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만 집중을 하셔야지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든지 링 같은 게 그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애플워치를 지금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워치도 쓰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대세는 아니잖아요. 부가적인 부분들이고 링 같은 경우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최근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꿨는데 그 전에 이제 폴더폰을 쓰다가 이게 갤럭시 24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폴더블로 계속 이제 갈까 그러니까 이제 여는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리포트도 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쪽 현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폴더블 폰 쓰시는 분들이 폴더블로 넘어가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 왜냐하면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야 된다라는 행동 하나가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보세요. 언팩 행사라든지 심지어 애플까지도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언론에서 다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애플이 새로 올라간 건 저는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딱 구분해서 이게 어떤 새로운 모멘텀, 휴대폰을 사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준 게 온 디바이스 AI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것을 내가 굳이 사야 되느냐라는 당위성을 못 준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XR기기입니다. XR기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XR기기가 새로운 모멘텀을 봤습니다만 제가 그때 한마디 했죠. 400만 원짜리를 누가 살까요? 결국 그게 이제 수요의 네. 부진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뭔가 아이디어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러한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뭔가 큰 테마 안에서 온디바이스 AI라는 산업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LS전선이 미국 서부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LS도 그렇고 LS일렉트릭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LS그룹에게 있어서 개별 호재일 수 있겠지만 어제 사실 전력설비주들 쉬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뜨겁게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하반기에도 이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대원전선부터 해서 나머지 전선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식을 줄 모르는 AI 붐. 네. 여기서 전력설비주 다시 불이 붙은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참 이 종목군들 때문에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이들이 밀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밀림을 우리가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해 볼 수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밀렸음에도 주도 업종군들이 다시 한번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엄청난 또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리고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살 수도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뉴스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S전선 해저케이블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LS와 LS일렉트릭 그리고 가온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에게는 이 뉴스가 상대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주들 안에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기존의 육상 케이블만 하던 기업이 이 해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한다라는 이유로 유상 증자까지 단행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 쪽에서 지금 대한전선 크게 수주 공시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 공시가 나오다 보니 LS 쪽은 굉장히 강하지만 대한전선 쪽은 오늘 같은 섹터이나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이유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결국 길게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승부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이제 시작하는 게 대한전선입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이 기업에게 누가 수주를 크게 주겠습니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긴 대한전선을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섹터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조정 시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한전선 같이 오늘 2% 가까이 내리는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얘기하는 중에 또 차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네. 건 김태부 부장님께서 정확히 네. 구분해 주셨어요. LS전선과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 수주 잔고에 따른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원래 신규 수주할 때는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매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레코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모멘텀은 실적이 아닙니다. 수주 공시가 나오면 네. 그때부터 이거는 주가의 반등세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타이밍이다라고 했을 때 수주 공시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여러분 접근하시니까 이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공시를 체크해 보자. 뭐 레코드 기록을 이제 하나씩 또 챙겨 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위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거 볼까 했었는데 결국에 또 이렇게 시장 어려우니까 하반기 밸류업 쪽에 대해서도 눈길이 몰리긴 합니다. 이거 이제 뭐 곧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금융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융주가 어려운 시장에서 또 방어주 역할 잘 합니다.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사주 소각부터 해서 주주 환원채까지 오늘 금융주 다 가고 있죠. 은행부터 보험, 증권까지요. 특히 동양생명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KB금융도 오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 우리가 이런 밸류업 관련주로 방어하면 괜찮은 건가요? 경기 방어주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네. 수 있는데 시세가 날 때 따라 붙으면 네. 계좌 해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나중에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 지수의 하락을 좀 고민을 했었고 지수가 하락 시에 과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경기 방어주가 아닌 이제는 성장주로 좀 봐야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할 때 해지로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셨다면 미리 조금은 챙겨놨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볼 필요는 있다. 특히나 금융주보다는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법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좀 즐겨볼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미리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하지만 오늘 오를 때 또 사면 이게 또 뭐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매일매일 재미있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 밸류업의 속도를 내는 게 또 4대 금융지주입니다. 딱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 KB금융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이어트예요. 제가 이제 밸류 네.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다이어트에 비유를 한 거죠. 다이어트 하면 제 아내가 옷을 한 벌 사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어트를 안 하면 그냥 옷 안 받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은행주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 대선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통과됐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그게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배당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미국 은행주들이 오르면서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못 올랐잖아요, 은행주들이. 밸류업으로 올라간다라면 지난달 말에 올라가던 어제 올라가던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올라간다는 건 결국 미국 영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점은 어쨌든 밸류업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 쓰고 있는 거지만 다른 점이라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 세모로 변했습니다. 1차는 통과했는데 2차, 3차를 연기시켜버렸어요, 정부에서. 따라서 2차, 3차는 이제 더욱더 강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강화해서 통과 못 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연기시켜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연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밸류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배당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는 것은 1년에 4번 내지 한 번 행사잖아요. 네. 행사이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밸류업 하실 분들은 포트 한 10% 정도 그냥 묻어두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묻어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은행들이 다 수익이 났겠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면 이걸 갖고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일주일 내에 10kg 못 뺍니다. 따라서 10kg를 빼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밸류 프로그램은 다이어트다. 그렇다면 긴 호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셔야지 일주일에 10kg 뺐다가는 이거는 뭐 탈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진 분들께서 이쪽 섹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쪽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르노 쪽에 LFP 배터리 처음으로 이제 공급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LFP 배터리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 굉장히 또 압도적으로 또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쪽인데 중국의 텃밭을 어떻게 보면 뚫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3사 중에서 처음으로 이 수주를 따낸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 SDI나 뭐 SK온 이쪽에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 기대감이 있는데 2차 전지주의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뉴스인지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오르고 그러진 않아가지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김태정 본부장님, 네. 이 뉴스가 2차 전지에 있어서 좀 뭔가 하나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유럽의 르노라는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좀 펼쳐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했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 NCM만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LFP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FP에 대한 기술력은 아마 중국보다 월등히 저는 앞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 속에 유럽에서의 신규 수주 물량을 좀 따냈다라는 것은 향후에 2차 전지가 좀 나아짐에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가 오늘 지수도 이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당장보다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길게 봤었을 때 2030년도까지 뭐 내년까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가격이라면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생긴 거지
이 가격을 끌어올려줄 만한 지금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서 1차 정도의 비중은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지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과거의 SK하이닉스, 과거의 삼성전자 오히려 주가가 낮았을 때,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실적 발표 이후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패턴을 보시고 그때 돼서 저는 비중을 조절을 하신 게 맞지,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장점이 가격적인 메리트 빼고는 별다른 게 지금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수혜주를 찾고 싶다. LG 네.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뭔가 뭐 리튬이나 첨가제, 전해액 이런 쪽은 볼만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부터는 보실 거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네, 왜냐하면 전해액이라든지 그 외에는 사실 2분기에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면 그 주변에서 찾지 마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접근할 만하다. 나머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우리 실적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트럼프의 우세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K방산주 관심이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국에서 군비 경쟁, 이제 지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주 소식들도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LIG 넥스원이요. 리포트 효과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11%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뭐 수주 소식들 꾸준히 들리기도 했고 올해도 연초부터 해서 LIG 넥스원은 뭐 수주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이슈, 고스트 로보틱스 M&A까지 해서 거의 지금 상반기 동안 70%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팔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목표 주가를 이 리포트에 따르면 목표 주가도 내렸고 그다음에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매수의 기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고밸류였던 부분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단계인지 차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개장 때 한 7% 미만 빠졌을 때 매도를 권해드렸고요. 네. 예, 매도를 권해드렸고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당장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LIG 넥스원만 보더라도 두 증권사가 지금 불이 붙었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늘 나온 리포트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낮췄죠. 서로 이제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는 이제 그것을 보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변동성이 크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LIG 넥스원이 어떤 이유로 서로 이제 보는 건 달라요. 한국투자증권은 수주잔고에 따른 실적인 모멘텀으로 본 거고 그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M&A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침에 매도를 권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수주잔고가 많고 영업이익률이 2%에서 7, 8%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어갈 것이다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한쪽에서 지금 밸류가 높아요라고 이제 외침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면 이 소리가 여기서 단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을 지금 이제 보신 분들은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큼 이익을 챙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여기서 내가 손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전 이익을 챙기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갈릴 겁니다. LIG 넥스원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손을 들어줄 거고 네. LIG 넥스원이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KB증권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대형 증권사에서 경고음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이 시작됐다 고점에서 그러면 일단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 가서 이 잘잘못을 따져야지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본다라면 그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증권사 안에서도 사실 시각이 갈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빈틈없이 완성된 성장 시나리오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했는데 한쪽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밸류 부담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늘 그 영향을 아무래도 좀 더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분들께서는 사실 수익을 그동안 고점 부분이었으니까 챙길 부분은 챙기자 이렇게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하지만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수주 낭보들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우리 봐도 괜찮은지, 보유자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산주 안에서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오히려 LG 넥슨 같은 경우는 한번 챙기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 고점에서 변동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 지금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확정을 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가면 팔았던 걸 다시 사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원래 탑픽으로 봤던 게 에어로, 그러니까 항공우주는 뭐 작년 얘기하고 올해는 아니었죠. 에어로 그다음에 넥스원 하나 시스템인데, 저는 여전히 모아간다라면 하나 시스템을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관련된 대주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변동성이 시작된 거. 지금 오늘 바람이 불죠. 오늘 같은 날 굳이 나가서 뭐 외식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같은 네. 날은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좀 관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방산주는 이 LG 넥슨의 변동성이 차츰 들어갈 때, 그때 LG 넥슨을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은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밖에 나가봤자 비만 맞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비만 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산주들이 다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 우세론의 수혜 기대감도 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낙폭이 나왔을 때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올해 이제 11월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수혜주와 피해주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저는 누가 되더라도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에서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본다면, 수익이 나신 분들은 위원님 이야기대로 수익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수익을 좀 확정 지은 물량들을 다시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기술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담아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대형주를 이야기해 주셨기에, 자 이제 방산 중소형주에서 좀 뽑아보면 i3 시스템과 코츠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물의 압박이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코츠 테크놀로지인데, 이 기업은 LIG 넥선의 천궁2, 그리고 현대 로템이 이제 K2 전차에 지금 탑재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LIG 넥선은 여러 가지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것이 없기에 고평가 논란에서 저는 좀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실적으로 숫자로 보답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분기 실적 확인하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츠 테크놀로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섹터 안에서도 네. 좀 덜 오른 종목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들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꼽으신 원픽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장의 원픽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참 네. 어렵게 고민하다가 맞아요. 오늘 말씀을 고민되죠. 드렸는데, 일단 왜 제가 이제 이 기업을 뽑았냐 보다 가격적인 전략부터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7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3만 원 이탈할 시엔 손절, 그리고 이제 8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가지고 길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어제부터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변화는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의 이동이었고, 오늘도 시총상위 종목군들 안에 누가 가장 강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장 강점은 실적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반도체도 자동차도 뭐 여러 가지 섹터 모두 지금 힘을 내지 못한 가운데 가격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제시드린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하반기에 조금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 제약바이오 좀 많이 밀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넘는 강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또 공시도 있었던 정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7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7만 원 정도 아래에서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85만 원, 손절가
시가가는 73만 원으로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 랭킹 5까지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